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세상에는 많고 많은 직업이 있지요. 저희 잡수다에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잡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대한민국 직업 이야기 잡수다입니다. 나봐. 잡수다 25번째 이야기고요. 작업치료사 되겠습니다. 네, 저는 사투수다쟁이 안회장이고요. 네, 저는 적적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실 신청을 메일을 받고 이 직업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 직업을 처음 들어봤는데 저도요. 첫방님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도 처음입니다. 그죠? 네. 전 처음에 듣고 저는 좀 이상한 쪽으로 생각했어요. 저도요. 네. 네. 뭐 작업하는 거, 네네네. 그런 거를 네네. 힐링하는 네네. 요상한 직업이 아닐까. 클럽 주변에 생긴. 미천한 발상이긴 하지만 네. 저도 뭐 그런 건가? 네. 라고 얼핏 생각했어요. 뭐 이런 걸 또 직업이라고 부르나 막 이랬었죠. 네. 자, 그래서 게스트분들 조용하시고요. 네. 아주 큰 궁금증을 안고 오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분 오늘 두 분 나오셨고요. 잠만보님이랑 심청이님 나오셨습니다. 이름 참 좋다. 진짜 인덩새에 빠뜨려 버리고 싶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우리 잠만보님부터 셀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잠만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잠만보 무슨 뜻인가요? 잠만보 왜 잠만보예요? 그냥 잠이 많아서. 네, 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 네. 잠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잠만보님은 두 가지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죠? 뭔데요? 되게 어색해서 지금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반. 네. 하기 싫은 거 반. 막상, 어? 친구는 끌고 왔는데 친구도 끌고 오고 대범하게 해보려고 했으나 마이크가 앞에 툭 튀어나오니 걸리는 거지. 긴장되는데요. 의외로 긴장되는 거지. 그럼 요거 5분 갑니다, 5분. 네. 어쩔 수 없어. 네. 손이 바들바들 떨려요 처음에. 네네.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자, 닉네임은 잠만보님이신데, 네. 잠만보님은 무슨 일 하시죠? 작업치료사신가요? 아니요, 저는 공연 쪽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무대 조감독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오셨어요? 왜 나오셨나요? 왜 오셨어요? 그냥 재밌게 방송 듣고 있었는데 친구 직업이 좀 특이해서 네, 많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해 주셨죠? 네. 네. 심청이님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출연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나. 사실 저 잡수다 강제 진출. 네네네. 무슨 이런 프로그램도 네. 있는지도 몰랐고 자, 그래서 잠만보님은, 네. 무대 기획 쪽 일을 하시는데, 기획이 기획이랑은 아니라 다르죠. 네. 다릅니까? 네. 네. 그럼 간단하게 하시는 일, 이해하세요. 간단하게. 진짜 무식한 사람이. 간단하게 하시는 일. 그러니까 기획보다는 기술적인 면을 좀 무대에서 공연이 진행되는데 네. 기술적인 이제 감독을 하는 거죠. 무대 그러니까 음향이라든가. 설치한다든가. 음향, 조명 뭐 네. 이런 파트들 있잖아요. 네. 그 파트들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조율하는 총괄. 조율하고 인이어 마이크 하나 끼고 다니면서 네, 이런 그쵸. 거죠. 네. 야, 그거 뭐 내려. 이거 뭐 소리 뭐 더 높여봐.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과대망상인가요? 어디서 본 건 있어. 드라마에서 봐가지고. 네. 어쨌든 뭐 대략 알겠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분으로서 네. 오늘 심청이님 오랜 친구분의 직업을 까는 편에 나와주셨는데 저희하고 공동 진행자로서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여쭤보시고 알겠습니다. 태클을 마구 걸어주시고. 네, 그렇게 가보도록 하시죠. 거짓말하면 바로바로 경고음 쏴주시고. 그리고 오늘 그 닉네임 심청이에 맞게 하얀 소복을 입고 찾아오신 네. 우리 심청이님. 반갑습니다. 셀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업치료사고요. 심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나 하셨죠? 저 지금 6년 차. 6년 차, 네. 5년 정도, 만 네. 5년. 네. 병원 가실 수 있습니까? 어느 병원인지요? 네. 못 가죠. 가실 수 있나요? 까도 돼요. 깐 다음에 우리가 삐익 하면 돼요. 깔 수 있죠, 뭐. 내 병원도 아닌데, 내 병원도 아니지. 까도 되지. 어느 병원이시죠? 어딘데요?
자, 그러면 다 편집될 것 같고요. 자, 그건 그렇고. 그럼 병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 작업치료사는 병원에서 일하는 어떤 직업이다, 그죠? 그쵸. 병원에서 일하는 직업이죠. 좋습니다. 자, 천천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치료사.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기로 어떻게 준비하셔가지고 작업치료사를 하게 되셨는지 좀 왜 짚어주실까요? 하필 그 작업을 하고 싶으셨습니까? 그렇게 많고 많은 직업 중에. 네. 첫 직업이에요? 네. 예. 이거는, 그니까, 모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직업 자체를. 근데 네. 저희 할아버지가 네.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어릴 때? 네, 어릴 때. 제가 고등학생 때? 거의 한 17살 때쯤 쓰러지셨는데, 그때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 보면은 작업치료라는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당시에 실제로 저희 외할아버지가 운동치료, 아시잖아요, 운동치료는. 그래서 네. 운동치료랑 작업치료 같은 파트로 일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치료를 하는 걸 저희 엄마가 이제 가서 하시는 걸 보고, 작업치료 쪽이 여자가 하기에 괜찮은 분야겠다. 이게 계속 지켜보다가,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실제로 물어봤대요. 어느 그 학교를 졸업하면 되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물어봐서 선생님들이 대충 알려주셨나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한 고3쯤 됐는데, 제가 고3 때 좀 반항을 좀 했거든요, 엄마한테. 반항도 좀. 고3 때 반항. 아니, 반항은 근데 아니, 좀 놀았다. 엄마한테만 반항했어요? 성적으로 반항을 한 거죠, 이제. 성적으로, 야. 선생님한테는, 친구들한테는. 자만보랑 노느라고. 저희가 이제 그때 한창 일드에 빠져 있어가지고, 네. 고3 때. 뭘 빠져요? 일본 드라마. 일본 드라마. 일본 드라마. 야매 때 뭐 이런 거. 응, 그럼요. 가와이. 가와이. 기모찌. 사이코 뭐 이런 거 있단 네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빠져 지내느라고 고3 때 원래 뭐 해도 재밌죠. 방 청소해도 재밌단 말이에요, 고3 때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때 이제 한참 공부도 안 하고 이제 좀 놀다가 엄마가 뭐 딸내미니까 뭐 대학은 보내야 되고, 어줍지 않은 거 시키기 좀 그렇고 해가지고 이제 작업치료사 병원에 일하고 해가지고 반듯해 보이고 왠지 병원에서 일하고 가운 입고 일하고 막 이러니까 간호사는 왠지 3교대 하고 니까 왠지 우리 딸이 힘들 것 같으니까 출퇴근 따박따박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저는 100% 엄마의 권유로 저도 대학교 제가 작업치료가 들어가기 전까지 네, 잠깐만요. 네. 그 심청님 말하실 때 숨은 쉬세요? 아니 나 지금 숨 넘어갈까봐. 원래 말이 제가 좀 되게 빨라요. 내가 살짝 지금 괜찮아요. 짚어준 거예요. 네. 네. 좋아요. 그래요? 듣는 게 좀 천천히 숨차요. 얘기해야 돼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럴 아우 필요는 없어요. 재수 없어. 굉장히 좋아요. 어따 대고 앙탈이야. 네, 좋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본인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전혀 상관없이. 대학교를 입학하셨구나. 네. 강제 입학. 네, 그럼요. 재수 없이. 저는 뭐 생활 자체가 사이도 강제 진출. 재수 없이? 재수 없이까지는 아닌데, 저는 항상 뭐 의지 없이. 아니, 내 말은 재수 없이. 재수 상실의 없어. 오늘 방송 매우 천할 것 같고요. 코로나 버렸네. 창피해. 네, 분위기가 굉장히 천하네요, 오늘요. 좋습니다. 그래서 된 작업치료사로서의 지금 6년을 돌아보면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잘못하신 것 같아요? 반반이에요. 아직은 반반이다. 좋은 것도 있고, 후회도 있고. 네, 반반이에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근데 뭐 모든 일에 100% 만족한 사람은 지구상 반 어디도 정도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그 직업 굉장히 잘 맞는 거다. 네. 보통은 80-90% 이상 후회하면서 살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왜 TV에 보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다가 정말 내 꿈은 이거였다 뒤늦게 깨달아서 꿈을 이루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잖아요. 많이 없으니까 TV에 나오는 거예요. 네. 많이 없어요. 정말 많이 없어요. 해보니까 다 그냥 느껴. 참으면서 살아요, 그냥. 그치, 우리 주변에도 다. 대부분 다 참으면서 네. 사는 거고. 고통 속에서. 인생은 원래 모토가 기본이 고통이 고통. 아세요? 생은 고다. 생은 고다. 삶은 계란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행복해. 삶은 계란. 조금만 행복해도 많이 행복해. 니들 집에 자기 전에 이게 생각난다? 안 난다? 네, 고통이죠, 삶은. 네네. 네. 그렇죠. 근데 얼마나 웃으면서 이겨내느냐. 그래서 대학 가셔가지고 전공을 이제 작업치료학과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실제로 대학에 작업치료학과라는 게 있어요. 네. 최근에 3년제도 있고 4년제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네. 생겼나? 저 학교 갈 때는 저는 학번인데 학번 까실 거예요? 그럼 나이 까는 건가? 그럼요. 그냥 90년대 학번이라고 해요. 90년대 초반 학번인데 우리 때는 없었는 것 같은데. 저희 때도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렇게 대학까지 가셔가지고 전공을 하고 졸업해서 바로 취직을 하고. 근데 많이 있어요? 작업치료학과가?
저 학교, 사실 제가 공사학번이긴 한데, 이게 네. 되나? 네, 아무튼, 빼세요. 제가 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는 없었어요. 근데 점점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학과들이 계속 신설되고 있다. 그만큼 이쪽 분야가 최근에 뭐 트렌드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무래도 트렌드라기보다 근데 노령화로 가는 길목에서 이게 저희 아무래도 대상 환자분들이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렇게 50대 이후에 아줌마 아저씨들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재활의학과가 커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저희 작업치료사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작업치료사라는 게 굳이 노인분만이 아니라 그쵸. 또 뭐 예를 들어 정신적인 치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런 시리에 거 빠진 사람 장애를 앓거나 뭐 추후에 앓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야 될 때 그런 기운을 복돋아주는 사전적인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전적으로는 그런 말도 인지치료? 아니 제가 말하는 사전은 딕셔너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전에 그쵸. 나가기 전에 그런 힐링을 하는. 자 여기서 작업치료사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 보죠. 네. 작업치료사가 뭡니까? 네. 뭐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작업치료사 진짜 저희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그런 외상이라든지 뇌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신 분들이 어떤 신체적 기능에 손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리고 사회로의 복귀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 치료거든요. 상당히 사전적으로 좋은. 지금 딱 들어봐도 얼핏 조금 이해가 좀 덜 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줄까요? 쉽게? 네. 제가 길 가다가 겁 없는 그 심청이와 잠만보와 같은 고삐리한테 쇠 파이프로 머리를 때려 맞았어요. 네. 담배 피지 마 이랬는데. 아니요. 제가 걔네들이 1,000원만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돈 없다고 그랬는데 주셔서 제가 2,000원이 나온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두드려 맞았어요. 맞을만하다. 네. 큰 죄를 진 거죠 그분들한테. 네네. 근데 줘야지. 제가 이제 아팠잖아요. 손상을 입었어요. 근데 이제 정신은 돌아왔어. 치료도 하고 뭐 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돼. 근데 뭐 재활치료도 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사회까지 나가려면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치료가 준비 아니에요? 치료는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이제 그랬는데 제 의식적으로 되게 막 초라해지고 비관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정신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은 되게 다른데.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혹시 뇌졸중 환자분은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있으세요? 그럼 뇌졸중 환자분들이 이렇게 편마비 증세가 온 것도 보셨어요? 이제 대부분 아직 못 보셨죠. 그러니까 뇌졸중 환자분들이 이제 편마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손상이 오면은 뭐 뇌 출혈이 있나든지 아니면 뇌 경색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손상이 오면은 반쪽이 이렇게 마비가 증세가 와요. 근데 그 어느 정도 출혈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비 정도도 굉장히 중증인 환자분들이 있고 경한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운동치료사들은 그런 분들을 잘 걷고 뭐 큰 동작을 잘 쓰게 만들어주는 거라면 저는 한마디로 손 동작, 되게 미세한 동작들을 잘 쓰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 마비가 오기 때문에 숟가락을 쥐고 식사를 하시는 이 동작조차, 숟가락을 쥐는 것조차도 안 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손이라든지 손의 그 소근육 같은 것들을 이제 움직여주고 효과적으로 움직여줘서 그 숟가락을 이분이 실질적으로 잡게 되면 손목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팔을 움직이고 이거를 입까지 넣어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저희가 치료하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네. 헬스장에서 기계 들어갖고 막 자기 혼자 막 하면 이제 큰 근육 생기는 거고 PT 붙여가지고 잔 근육들 이렇게 디테일하게 싹 만드는 거. 그 비유 아닌 것 같아. 헬스가 아닌데. 그러면은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동치료사가 그 역할까지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좀 세분화되니까 저희는 조금 더 일상생활 동작에 가까운,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환자한테 수저를 쥐어주고 펜을 쥐어주고 일상에 필요한 동작들, 정말 아주 그런 미세한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는데 삶의 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쪽에 편마비가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물론 마비가 완전 옛날 정상처럼 돌아올 수는 쓰는 경우가 굉장히 사실 많긴 하거든요.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분들이 계속 마비가 됐다고 계속 집안의 구석에 있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그런 삶의 질적으로 높여주는
어느 정도 기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작업이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한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넘어온 거여서요. 미국에서는 오큐페셔널 테라피라고 하거든요. 오큐페셔널 테라피.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어로 그냥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작업치료사라고 이렇게 그냥 번역이 돼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은 많이 없으세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아까 딱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04학번인데 그 당시만 해도 한창 그 작업 친다 여자한테 이런 말들이 유행할 때여서 한창 새 친구라는 시트콤에서 윤다운 그래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작업치료사라는 게 번역이고 일본식 번역처럼 돼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든지 치료가 이게 미국에서 일본 넘어와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뭘 하는지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작업치료사의 범주에는 하는 일에는 그것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어떤 일까지 한다라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일상생활 동작을 치료하는 것도 하고요. 네. 인지 기능을 치료하는 것도 해요. 내 손상이 당하면 정말 신체적인 부분만 손상을 당하는 건 아니니까 인지적인 부분들도 하고요. 그거랑 더불어 그러니까 진짜 생활의 필요 조건인 먹고 삼키는 거. 그러면 실질적으로 삼키는 것도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콧줄 달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삼키는 치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삼키는 훈련. 그러니까 연화 훈련. 계속 먹여요? 그러니까 그저 삼키는 근육 있죠. 삼킬 때 쓰는 근육. 그 근육들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준다든지. 뭐 물리치료사처럼 뭐 그러니까 직접 손으로 하는 거 그런 것도 손으로 있어요? 저희 다 손으로 해요. 다 몸 쓰는 일이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몸 쓰는 일. 그럼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가장 크게 착각하셨던 부분이 제가 이제 띵가띵가 되게 편하게 일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일해보니까 이건 100% 몸 쓰는 일이다라는 거. 물리치료사나 이런 것 그분들처럼 또 몸을 써가면서. 거의 그러니까 일하는 스타일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데 담당하는 섹션이 다른 그러니까 거죠. 저희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런 큰 동작들을 만들어주고 저희는 이제 도구를 사용해서. 그렇다고 앞에 있는 도구를 들지 마세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각종 도구를 많이 사용해요. 각종 도구. 그래서 그 작업 치료용 도구가 또 따로 있어요. 치료용 도구가. 제가 아는 도구들. 네, 전문 도구들. 그러니까 그 의료기 업체에서 판매하는 도구도 있어요. 두 분이 되게 잘 맞아요. 말씀해서 못해. 네. 아니에요. 계속 해봐요, 더. 나는 지금, 너무 생소하니까. 나는 지금 오시기 전에 작업치료사라는 걸 검색해봤는데, 그러니까 와서 들어보니까 또 달라, 이게, 얘기가.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랑 임상에서 나와서 일하는 거랑 100% 달라요. 우리 심청희 님이 해주신 얘기가 가장 정확한 얘기일 텐데, 현업에 계시니까. 내가 인터넷에 검색한 거랑 또 달라. 그러니까, 뭘 하는지 진짜 이제 알겠어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재활팀이라는 게 대부분 운동치료사, 작업치료사, 뭐 언어치료사, 뭐 사회복지사, 의사, 닥터 이렇게 한 팀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예전 개념이죠. 좀 솔직히 말하면 운동치료와 작업치료를 확실히 이건 물냉, 비냉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는 옛날 개념이고요. 요즘 최근 트렌드 자체는 사실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요. 이 치료 자체를. 물리치료사하고 작업치료사하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희도 일상생활 동작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일상생활 동작을 하려면은 일어나서 걸어가서 뭔가를 짚고 뭘 한고 이런 걸 하면 좀 저희도 걸어가는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그 걷는 치료에 관한 그런 근육들, 그런 대근육들을 또 저희도 운동시킬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어떤 환자의 케이스냐에 따라서 그 운동치료와 작업치료 개념이 다르긴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들도 그 치료 스케줄에 맞춰서 운동치료, 작업치료 이렇게 받고 계시긴 한데 정확하게 환자분들도 잘 모르세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물리치료상 같다. 그러니까 이 치료 됐으니까 이 선생님한테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건데, 이 선생님이 작업치료사인지, 물리치료사인지, 환자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 이제 전문 분야 같이 일하는 분들 안에서는, 그러니까 연계돼가지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뭐 이렇게 심리치료사 같이 연계돼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겹치는 섹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그쵸. 근데 지금 심청희 님이 뭔가 잘 모르시는 게 있네요. 뭐요? 그 환자들이 그렇게 째려볼 거예요? 환자들이 이 선생님이 물리치료 하시는 선생님인지 작업치료 하시는 선생님인지 다 모르는 것 같죠. 다 모르는 게 아니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따로 불러요. 이쁜 선생님, 싸가지 없는 선생님, 키 작은 선생님, 병박한 선생님 다 그렇게 있어요, 별명이. 그럼 너 싸가지 없는 선생님. 너 개. 아세요, 모르세요? 개. 노인네들 다 그래요, 그 재미로. 있어요. 그죠? 그렇게 다 부르지 않아요? 자기네들끼리?
넌 뭐야? 대놓고 부르진 않지. 예, 쟤네끼리 그냥 수덕거려요. 그 선생. 내 여자들은 나를 잘 모르더라고, 내 이름. 바람처럼 왔다가 그냥 번개처럼 싹 하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저랑은 얘기하기 싫으시구나. 안 회장님하고. 그냥 목소리 크고 맨날 그냥 그런. 선생님. 말 많고.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병원 가면. 네. 물리치료실. 네. 는 봤지만, 작업치료실도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어요. 치료실이 따로 있어요. 난 왜 못 봤을까? 저는 뭐 정형외과 같은 데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가셔서, 정형외과 쪽은 많이 없고요. 뇌신경센터.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 재활. 보통 종합병원 큰데? 네, 대학병원, 종합병원, 그리고 재활병원 외에는 잘 없죠. 그러니까 복지관. 복지관? 네, 복지관. 사회복지관 같은? 네. 그런 데도 있어요? 복지관에도 소아 작업치료. 소아 작업치료. 그러니까 뇌성마비 아동이라든지, 그런 아동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근데 개인적으로, 이 작업치료사라는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 협회 쪽에서. 뭘로요? 왠지 좀 더 딱딱해 보이니까.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정말, 좋을 것 같아. 좀 고급스럽게. 뭐요? 정말 이렇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거니까 작업치료사 이러면 괜히 쓸데없는 오해만 먼저 편견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말고 좀 좋은 게 없을까? 저도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특히 낯선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럼 저도 사실 작업치료사라고 말 안 해요. 왜냐면 이렇게 부연 설명을 자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그냥 뭐 재활해요. 이렇게. 재활치료해요? 재활치료해요. 이렇게. 재활치료를 내가 받고 있다고? 설명하기 힘드니까. 왜냐면 말해야 되고 그리고 꼭 사람들이 운동치료랑 그럼 뭐가 다른지 되게 궁금해하고 이래버리니까 그냥 저도 그냥 약간 귀찮으니까.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너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그냥 재활치료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사실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쵸. 나 오전에 인터넷 찾아봤는데 달라 느낌이 이게. 근데 뭐 어떤 느낌이었냐? 아니 원래 인터넷이 맞는데 혼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엄하게 배워가지고 생각한 거지. 지식이 맞는 건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장애인들 이런 얘기가 많길래 나는 이제 약간 지체장애나 약간 정신적인 케어를 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 부분도 이제 근데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있고. 이게 제가 성인 파트에서 이래서 그렇지 이게 파트가 그 해줘요 내용 중에. 네, 사람들도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있구나. 오해? 그러면 작업치료사라는 분들은 대부분 지금 우리 심청이님처럼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해요? 지금 두 분 짜고 치는 거 아니죠? 궁금해서 그래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아니, 지금. 내가 보기엔 곧 굉장히, 방송 익숙하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질문이 쏙 들어가고, 당연한 듯이 대답이 나오고 이러지? 굉장히 익숙하네, 방송. 야, 이 사람들 방송인 아니야? 강의하러. 나 할 말 많은 것 같아? 쌓인 게 많아서 그래. 자,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디서 일하냐에 따라서 가장 많이 크게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병원에서 일하는지, 재활병원에서 일하는지, 복지관에서 일하는지,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조금 달라요. 작업치료사여도. 그리고 또 가장 제일 먼저 크게 나눌 거는 내가 성인 파트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아 파트를 하고 있는지. 네, 이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인 하는 선생님이 애기 왔다고 해서 소아를 치료하고 이러진 않아요. 이건 엄격히 저희끼리,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약간 저희끼리 룰 같은 거여서 그렇게 하진 않고, 그리고 치료하는 거, 그러니까 재활이라고 하는데, 개념 자체가 성인 재활과 소아 재활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리해빌테이션, 해빌테이션 이렇게 개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인은 실질적으로 예전에 밥도 드셨고, 식사도 하셨고, 걸음을 다니셨던 분인데, 그런 손상에 의해서 못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옛날에 과거 했던 동작들을 다시 재입력시켜주고 재교육시켜주는 부분이라면, 소아 같은 애들 경우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잖아요. 걷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걔네들은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 걸리고 뭐 이런 애들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개념이 좀 많이 달라서 그 파트가 좀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거는. 그렇구나. 네,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요.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파트가 생기는 거군요.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좀 더 관심 있는 분야 쪽으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치료하는 사람들은 성인 쪽이 더 많죠. 소아의 비율에 비해서는. 또 부분적으로는 이 정신적으로 불편하신 분? 그런 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은 치매. 예, 치매 있으신 분들도 저희가 인지치료 해요. 그런 정신적인 케어. 네. 이런 것도 하시는 거고. 요거 자격증 필요하죠?
면허증이죠. 국가 면허증. 면허증이라고. 네, 면허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이거 국가고시잖아요. 네, 국가고시예요. 네. 그러니까 작업치료학과를 졸업한 학생들만 볼 수 있는. 한국보건인 무슨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서요. 네. 무조건 전공한 사람만. 네, 무조건 전공한 사람만. 4년제? 네. 아니요, 4년제도 있고 3년제도 있고. 지휘공사하고 똑같네요. 네. 그죠? 그런 보건 계열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물리치료사도 이렇고요. 네. 무조건 전공해야만. 1년에 한 번이에요? 네, 1년에 한 번 있어요, 시험. 정해져 있죠? 날짜가요? 기간이, 예. 기간이 아니라 하루 딱. 아니, 그러니까 언제쯤에 딱 보는 게. 예, 그쵸. 경쟁이 되게 심하진 않겠다, 그죠? 경쟁이 심한다기보다 이거는 이제 국가고시 때문에 몇 점 이상 넘으면 무조건 합격인 거죠. 보통 졸업한 50명 졸업하면은 몇 명 정도 합격해요? 합격률은 생각보다 꽤 높아요. 물론 50명이면 꿈이 없는 친구들이 5명 기본으로 깔고 가요. 그러니까 아예 학교만 다닐 뿐. 그치, 졸업하면서 다른 일을 그냥 술 먹고 여자 만나고 했으면 됐다. 나에게 대학은. 이게 근데 학교마다 좀 차이가 편차가 좀 심하거든요. 그럼 본인이 나왔던 학교? 저희 학교 같은 거의 90%. 90%? 네. 몇 명이었어요?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 합격한다는 얘기네. 생각이 없어도 저희는 너무 전문화돼 있잖아요, 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졸업한 애들은 이걸 안 해는 경우는 지금 제가 6년 차긴 한데 제 주위에 좀 많거든요. 졸업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졸업을 할 때 이거 시험을 다 보기 때문에 그냥 많이들 붙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마저 통과 못한 10%는 재수예요. 재수예요? 재수하는 경우도 있고 딴 일 알아보는 애들도 있고. 근데 거의 다 아무래도 이걸 졸업했으니까 이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대부분 재수해서. 도둑질도 배웁니까? 사람이 항상 재수스러웠어. 죄송해요. 저 진심으로 마음 깊이 사과드릴게요. 네. 안 맞네. 한잔하시죠. 취업은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냥 어느 분야냐 마찬가지겠는데요. 자기가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일 잘 풀리면 어딘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일 잘 풀리는 게 저희한테 대기업은 대학병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난 무조건 대학병원만 가겠다. 고집하면은 좀 힘들어요. 경쟁률도 세고? 엄청 세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졸업을 하고 나서 모 대학병원에 시험을 봤는데요. 몇 대 몇? 100명 정도. 몇 명 뽑는데? 한 명 뽑는데? 네, 한 명 뽑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필기 시험에서 한번 걸러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러고 나서 면접으로도 한번 걸렀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빡세게 뽑을 만큼. 그럼 1차에서 떨어지셨죠? 대학병원에서? 필기에서? 저 3명원에 들어가지고. 정말요? 네. 떨어졌어요? 네, 근데 떨어졌어요. 마지막에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게 더 나빠. 아예 처음부터 떨어뜨려 놓지. 끝까지 가기만 그 사람들 얼마나 자존감이 커요. 왜냐면 저희 직업에 좀 대학병원에 안 좋은 점이 아까 아시다시피 지금 재활의학과에서 자세히 무슨 일을 하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대학병원에서 그러니까 재활이 되게 전문적으로 되어 있는 대학병원이 손에 꼽거든요.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은 되게 재활과 규모가 커요. 뭐 서울대학병원 이런 데는 분당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 아니고 저쪽 회화 쪽에 서울대병원. 강북. 분당 서울대도 있지 않아요? 있긴 있는. 그쪽은 작업실이 있긴 있는데, 그게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그 작업치료실, 대학병원에 비해 그래요? 작업치료실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병원들은 작업치료사가 2명. 전체 작업치료사가 2명, 3명,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대학병원은 몇 명 정도 있어요? 지금 대학병원이 2명, 3명 다예요? 대학병원이 지금, 그러니까, 좀 안 좋게 한마디로 외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 돈이 되는 학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재활의학과 자체가 그렇죠, 병원에 있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티오가 나지 않고 규모도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들, 일반적인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2-3명. 근데 왜 굳이 대학병원을 가려고? 페이인가요? 그죠. 대우 자체가 다르니까? 페이라 복지. 그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 대기업이니까 거기가. 그렇게 많이들 선호하죠. 급여 수준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날까요? 일반 그냥 병원하고 대학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대학병원에서 대학병원이 100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병원들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 초봉은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거든요. 초봉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그게 이제 연차별로 올라가는 게 많이 달라요. 자, 그러면 연봉 얘기하기 전에 그럼 대학병원 있고 일반 아까 얘기했던 재활병원 있고 그리고 무슨 센터 있다 그랬죠? 네. 재활센터? 재활센터로 복지관. 있고. 그리고 이제 재활병원도 있고 재활요양병원도 있고. 자, 그렇게 여러 가지 전체 범주를 다 놓고 보면 취업하는 건 어렵지 않은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어렵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눈만 낮추면 좀만 눈만 낮추면 하긴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계속 치료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점점 갈수록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점점 왜냐면은 병원은 정해져 있고 애들은 계속 학과는 점점 많아지고 애들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좀 문제가 면허 시험 자체도 그렇게 제가 말했다시피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작업차들이 매년 배출되는 작업치료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졸업생들의 상당수가 배출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6년차에서 최근에는 조금 어려워요. 네.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최근에는. 본인 계시는 병원에는 몇 명 계시는 거예요? 작업치료사가 제가 있는 병원에는 13명 있어요. 오, 크네. 재활병원이니까. 재활 전문 병원? 네, 재활 전문 병원이니까. 그 중에서 짬밥이 한 중간 정도 돼요? 한 위에서 한 3-4번째. 높은 편이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몸을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또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래 그러니까 임신을 한다거나 뭐 애가 가정이 좀 생긴다고 하면은 조금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나이가 많은 치료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거기서 근무는 뭐 출근하면 네. 사무실이 있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 치료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치료를 해요. 사무 같은 건 전혀 안 봅니까? 네, 저희는 치료사이기 때문에 100%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사무 같은 거라기보다 이제 환자들 차트 쓰고 그런 거 이제 기록하고 이런 것들 업무를 하는데 복지관에 일하면 잔 업무가 그런 서류 업무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잔 업무 별로 없고 정말 치료만 하는 편이에요.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이요? 9시 출근해서 정확히 6시 칼퇴근합니다. 칼퇴근? 네.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 보통 환자를 볼까요? 하루에 명수 아니고 타임수로 말씀드리면 병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저희 병원 같은 지금 제가 일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7타임, 오후에 7타임. 한 14번의 치료가 들어간다 이거죠? 네. 한 타임에 30분. 그러니까 한 사람을 여러 타임 치료할 수도 있는 거지만 30분씩. 어쨌든 420분이네, 하루에. 그러니까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치료 한 타임을 하고 쉬라고. 그래서 30분 치료하고 5분 쉬고. 그리고 다시 30분 치료하고 5분 쉬고. 더럽게 많이 쉬게 해주네요. 그쵸. 5분 씩이나. 그럼요.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일. 아유, 뭐, 다 할 수 있게 밥도 잠깐 먹을 수 있고, 뭐, 남자친구도 잠깐 만날 수 있겠는데요, 뭐.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점심시간 1시간 딱 있고, 그리고 다시 오후에 치료하고 쉬고 이렇게 7타임 쭉 하고 퇴근. 자칫 무리할 수도 있겠어요. 그쵸, 약간. 너무 자기가 어느 정도 좀 수달이 되면, 그냥 자연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움직일 때도 있잖아요, 이제. 매뉴얼화 되니까, 몸이. 그쵸. 의식도 그렇고. 상당히 무료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쵸. 맞아요. 시간에 딱딱 맞게. 왜냐면, 그러니까 시간에 딱딱 맞게, 뭐, 첫 번째 타임은 환자 누구, 두 번째 타임은 누구,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놀고 있다고 환자가 저기 있는데 제가 놀고 있다고 그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환자는 다른 선생님 치료. 그러니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이게 또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재활과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학과가 있는 그러니까 이 의미 자체가 외과에서 수술한 환자들이 잠깐 한 2-3주 있는 그 재활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고 저희 같은 재활병원으로 이제 이렇게 보내주죠. 그런 대학병원에서. 이런 용도로 재활과가 있기 때문에 치료사들도 많지 않고요. 재활의 규모가 크지 않은데 비해서 저희는 그런 환자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1년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6개월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저도 어떨 때 보면 똑같은 환자를 1년 동안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조금 무료해지고 약간 좀 이렇게 사람이 약간 좀 이렇게 될 때가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너무 좀 앞서 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시스템? 대표적인 좀 폐의 직업 시스템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작업치료사들이 좀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게 아주 세심한 부분들을 다시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뭐, 상술에 의한 돈이 많이 안 되는 과니까 규모도 작고 잠깐 스쳐가는 정도로만 여겨진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딱 우리나라 복지 수준을 딱 보여주는 게 아닌가 될 것 같은데. 그런가. 요즘 제가 또 연차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나태해지더라고요.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지. 그때가 되게 위험해요. 근데 어떤 직업이든 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쵸, 당연하죠. 제가 다른 직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2년차 때 되게 심하게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때는 가장 제가 지금이랑 좀 고민하는 부분이 다른 건데
그때 제가 고민했던 거는 이게 한마디로 치료잖아요. 재활치료잖아요. 이름 뭐 그럴듯하죠. 재활, 뭐 내가 재활. 근데 환자가 이렇게 봐요. 그러면 어제도 치료하고 엊그제도 치료하고 저번 주에 내가 치료했는데 내가 처음 봤을 때랑 똑같은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야, 너 이거 문서 똑같이 복사야. 그럼 내가 하루 종일 복사를 해도 몇천 장을 하겠는데 그럼 내가 퇴근할 때 그래, 더럽지만 진짜 복사는 많이 했다. 이런 뭐가 눈에 보이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근데 나는 진짜 막 제 그 동기들 중에는 어린 나이에 일하기 때문에 관절염 걸린 동기들도 있어요. 여자애들이 힘을 너무 많이 쓰니까 관절염,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너무 힘들고 아픈데 이게 무슨 뭐 퇴근해도 나 지금 뭐 하고 왔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2년차 때, 그러니까 눈에 보이길 원하는데 이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만큼 치료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환자가 좋아져야지라는 생각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랑 같이 좀 아무래도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그때는 조금 더 어렸으니까 또 제가 또 단기간에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재활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처음에는 그런 데에 대한 막 이렇게 고민이나 해인 번뇌가 막 들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서 지금은 연차가 더 많이 되면서 그런 생각들조차 익숙해져 버리는 거지. 익숙해져 버려서 지금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확실히 좋아지는 분들이 꽤 계세요. 꽤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난 뭐 하고 있긴 하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올 때가 간혹가다 있는데 그게 되게 또 말할 수 없이 딱 되게 크게 올 때가 있어요. 되게 한 번 되게 짠하게 올 때가. 짠하게 올 때가 정말. 돈 얘기 좀 해보죠. 급여 어때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낯빛이 상당히 어두워지고 있어요. 갑자기 막 힘을 쪽 어깨가 쭉 쳐지고 있어. 얼마나? 보통 초봉은 어떻게 돼요? 대학 졸업해가지고 취직 막 하게 되면?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데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면 거의 2,000 선이죠. 그럼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들으면 나쁘지 않으신 것 같죠? 근데 더 뒤로 갈수록 점점 나빠져요. 왜? 왜요? 연차가 올라갈수록 올라가는 게 많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쵸. 해를 거듭해도 많이 오르지 않는다. 그쵸. 그러니까 일반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사무직 이런 거로 들어가도 뭐 이 정도 받나? 이 정도? 네, 보통. 근데 지금 심정희님 잠만보님한테 말 시키면 실수해요. 왜요? 저 입을 봐요. 야, 배고프냐? 어떻게 대답을 해? 먹만보야, 먹만보. 하필 꽉 찼는데 물어보면 어떡해? 제가 다른 회사에 근무해본 적이 없어서. 네. 난 있냐? 있구나. 보통 그 정도 보건 계열이 처음에 시작하면 이런데, 그러니까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지나면 대리 달고 이러면서 연봉이 확 뛰잖아요. 그쵸, 그쵸, 300씩, 400씩. 뭐 그런 식으로 시스템인데,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연봉이 오르긴 해요. 오르긴 하는데, 그 오르는 폭이 제가 1년 차부터 지금 6년 차잖아요. 네. 1년 차 때 1년 차면서 2년 차 넘어가는 시점에서 올랐던 폭이랑 지금이랑 오르는 폭이 똑같아요. 뭐 3%면 3%, 5%. 계속 그런 식으로 올라요. 일반적으로 뭐 병원을 이직을 한다던가 하면서 병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뭐 그게 좀 많이 일반화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점프 이 회사 저 회사 이 병원 저 병원 점프 하면은 많이 올라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그러니까. 않죠. 네. 그 일은 그럴 것 같아요. 일의 특성상. 그러면 경력을 일반 병원에서 쌓다가 반말하는 거 아니죠? 나중에 대학병원으로 다시 갈 수 있어요? 경력을 쌓아서 갈 수도 있는데 네. 갈 수는 있는 거예요? 어려울 것 같아. 그런 경우 저는 한 번도 보지 없었어요. 그럼 없는 거네. 기존에 대학병원 있는 분이 안 나올 것 같아. 기존에 있는 티오가 분들도 안 나오고. 티오가 나도 그 신규를 뽑겠죠. 이렇게 안 좋게 얘기했나? 대학병원에서 처음에 대학교 막 졸업한 애들을 뽑잖아요. 그러면 인턴으로 뽑아요. 인턴을 1년 돌리고 계약직 1년 돌리고 자리가 나면 걔네를 정직으로 쓰고 아니면 또 다시 또 인턴 뽑고 까고. 다시 인턴 뽑고 얘네 더 이상 쓰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병원 측에서 그렇게 하는 병원 측에서 이 직업에 대한 중요도를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지.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왜냐면 있겠죠. 병원은 영리단체거든요. 그럼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병원은 영리단체입니다. 그럼요. 저 병원에서 일하면서 매우 영리단체. 매우 영리단체입니다. 영리해요.
그렇구나. 근데 지금 있는 병원은 그게 전문이다 보니까 일반 대학병원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네. 뭐가요? 뭐 혼자 얼버무려요, 말을. 아니요. 처음부터 지금 있는 병원에 입사한 거예요? 4번째예요. 아, 옮긴 게? 네. 지금 4번째 직장. 어쩌다 그렇게 많이 좌정됐어요? 잘린 거예요? 근데 그 계통이 좀 많이 옮기더라고요. 보건 쪽이 좀 이직이 잦아요. 네. 아, 네.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도 왜? 상당히 많이 월급이 옮기고. 많이 뛰는 것도 아닌데 뭐한데 옮길까? 아까 그러니까 좀 제가 말하는 게 맞나 한번 판단해 주세요. 갈 때는 많고 대우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안 맞고 이러면 그냥 옮겨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생활 자체가 루틴에서 버린 그러니까 오래 있으면 약간 요런 부분인데 약간 저희 대체로 좀 20대 젊은 애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이 조금 잦아요. 아, 그러니까 한 번씩 쉬고 싶은. 그쵸. 쉬면서 한번 병원 옮기고. 그래 저도 그런 그래도 식으로 네가 네, 그리고 원장 들어오면 또 옮기게 되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치료사들끼리 트러블 생겨서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또 다른 직장을 찾는 게 아주 어렵진 않으니까. 네, 아주 어렵진 않으니까. 근데 그것도 한 2, 3년 차 때 얘기. 어렵지 않은 것도. 너무 짬밥 많으면 좀 어렵고. 저는 지금 이제 원장이 뭐 성격이 더럽거나 뭐 직장 동료랑 머리 잡고 싸워도 못 옮겨요. 왜요? 자, 지금 심청이님한테 원장님이란?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원장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 못 하겠어. 왜 네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러네? 아니지. 근데 목소리 들으면 알 수도 있지. 그래. 나 얼마 전에 팔 부러졌는데도 너 혹시나 그렇게 잡수다 애청자일 수도 있어요, 원장님. 그러니까 원장님. 그건 아무도 몰라. 네. 알았어.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심청이님은 우리끼리만 여전히 공유할 사랑합니다. 테니까 이 편집할 테니까 욕해, 원장님 욕해. 뭐가 문제야, 그 새끼. 원장? 너 너무 뚱뚱해. 그게 뭐 문제야. 뚱뚱한 게 죄야? 그게 뭐 문제야. 그게 왜? 그런 거 말고. 되게 게으른데 그래서 원장인데 막 출근도 늦고 환자들이 와서 기다려야 돼 이렇게 원장님을 진료 받으려고. 원장님 출근 아직 안 했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내일도 없잖아요. 응? 내일도 없잖아요. 응? 그렇다니까. 원장 반말하는 거 아니죠? 원장이 사장이죠, 사장. 아니 그쵸. 뭐 억울한 원장 해야지 나. 그러니까 억울한 원장. 억울하면 갑으로 살든가. 어른 어쩔 수 없어. 자, 다음 갈까요? 네. 그 6년 차신데 네. 어떤 사람한테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참 안 맞는 직업이고 그래도 어떤 성격이나 어떤 사람한테는 참 괜찮은 직업이다. 이거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아프신 분들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아무래도 신경이 좀 예민해져 있고 짜증도 많으시고 네, 히스테리가 많을 수밖에 좀 없죠. 그런 분들도 많고 해서 아무래도 좀 명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말도 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환자가 나한테 막 친해지려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환자한테 막 다가가야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저희는. 그리고 매번 하루에 제가 14타임이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14명을 만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사람과 좀 이렇게 좀 낯도 가리지 않으면서 얘기도 좀 잘 할 수 있고, 요런 게 조금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치료사들도 있어요. 근데 조금 좀 자기 개인적으로 좀 심적으로 어렵겠죠. 듣고 보니까 좀 심심한 사람 어렵겠네. 네. 근데 좀 심심한 사람. 잘하실 것 같은데. 저 낯을 원래 되게 많이 가렸는데 일을 하면서 좀 많이 변했어요, 성격이.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약간 부침성도 좋고 기왕이면 이렇게 좀 좋은 얘기도 잘해줄 수 있고. 그런 얘기도 하고 뭐 하다못해 뭐 진짜 농담도 많이 하고 뭐 실없는 소리도 좀 많이 하고. 밝은 표정으로. 그런 사람들이 좀 대체적으로. 그치, 치료해주러 온 선생님이 너무 심심하고 우울하고 이러면 치료받는 사람도 괜히 우울한 거지. 이 사람 되게 하기 싫은 거 하나 보다 막 이런 수도 있는 거고. 그 선짤이 많이 안 들어오나요? 노인네들은 항상 그런 게 있으면 아이고 우리 누구 있는데 한번 만나볼 생각 없냐 이런 거 막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그죠? 네. 네. 실제로 그래서 만나본 적도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네. 저는 근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물리치료사 하는 친구가 있는데 여자예요. 물론 제가 여자가 많으니까. 네, 알죠. 네. 제가 알죠. 근데 남자는 없죠. 그렇게 남자는 안 친해요, 저는. 네네. 근데 되게 많대요. 실제로 어른들이 아유 선생님 너무 이쁜데 뭐 우리 손주가 있는데 누가 뭐 조카가 있는데 한번 만나봐라. 실제로 그런 게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드라마처럼. 남자 선생님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네.
여기서 작업치료사 1부를 마칩니다. 2부는 보다 잡스럽게 가보겠습니다. 뿌잉뿌잉. 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일하고 관련된 뭐 재미난 에피소드라든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작업치료사 일을 6년 동안 해오면서. 네, 알겠습니다. 없네요. 얘기해도 돼요? 네, 해요. 치료 안 하고 땡가땡가 논 얘기는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다 해요. 그런 거 좋은가? 네. 우린 다큐가 아니에요. 저랑 이제, 저희가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 딱 일반 분들이 딱 설명해 주세요. 강원래 그런 분들처럼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되고 오토바이 사고로 해서 이제 이런 분들도 저희가 제어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오토바이 타다가 그렇게 된 분들이 많아서 대체로 젊은 애들이 많아요. 절망감도 더 크겠네요. 한창 때 막 그렇게 다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크기도 하고, 근데 대체적으로 한 20대, 10대 때 다친 애들의 한 90%는 오토바이. 최근에 좀 많이 한 애들이 뭐 스노우보드 타다가, 스키 타다가, 뭐 다이빙 하다가, 뭐 이런 경우들이. 다이빙 하다가 경추 손상. 목이 꺾여서. 박어서. 실질적으로 술 먹고, 제 옛날에 치료했던 환자 중에 술 먹고 어린이 풀장에 뛰어들어서 경추. 근데 이렇게 꼭 대단하게 다치는 거 아니어도요. 일상에서 뭐. 그냥 일상에서 올라가지고 형광등 갈라고 고개를 뒤로 젖혔는데 신경이 압박이 와가지고 경추 손상 당하시고 뭐 길거리 제일 좀 안타까웠던 게 공무원 정년 퇴임하시고 이제 쉬어야지 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밖을 낮에 산책을 나가신 거예요. 근데 위에서 뭐 던졌구나. 아니, 돌뿌리에 그냥 본인이 혼자, 왜 보도블록 같은 데 이렇게 뭐 튀어나왔을 때 많잖아요. 거기 살짝 걸리셔가지고 넘어졌는데, 뒤로 이렇게 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경추 손상. 그런 거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하면 되는데. 그래요? 보도블록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정비 안 한 책임으로 물을 수 있어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또? 이런 거 들으니까 그 생각나다. 위기탈출 넘버원. 왜요? 위기탈출 넘버원 아시죠? 그걸 보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냥 맞아. 뭐 오늘의 심청씨는 햇빛을 쬐러 밖에 나갔는데 자유도 수상을 주고. 근데 저희도 저희 밥도 먹으면 안 된다? 저희 치료사끼리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다치려면 어떻게든 다치는구나. 별의별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죽을 팔자면 접신물에 코 박고도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제 환자들 치료하니까. 만사가 그래. 뭐 아무리 조심해도 다치려면 다쳐. 오늘 다들 날 평가하는데 심청님은 좀 이따 명치한 나한테 맡기로 했고. 알았어요. 다른 에피소드는 없어요? 기억에 남았던. 제일 에피소드는, 그러니까 저도 이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남편이 경추에 손상이 됐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희끼리. 해보죠. 그럴 수 있으니까. 내 남편이 막 뇌졸중이 걸렸다면 나 어떡하지? 그러죠. 그치. 근데 이게 잘 모르면 되지, 막연히. 뭐, 그럴 수 있지. 내가 열심히 치료해줄 거야, 내가 열심히 간호해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얼마나 고통받고, 그러면서 이건 환자만 고통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간병하는 분들은 2배로 고통받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많은 핍박까지는 아니어도, 큰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있는지 저희 다 보잖아요. 일상 생활에서. 그래서 덜컥 나는 내 남편이 만약에 경추 손상이 됐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할 사람이 내 남자친구가 경추손이 됐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결혼 전에 그러면은 저는 안 한다.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한 대답이네. 맞아요. 솔직히 왜냐면 애도 낳아야 되고 저는 애도 낳아야 되고 뭐 가정을 꾸려나고 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진 않은 거예요. 저는 원래 그러면 집안에 중환자가 있으면 중환자가 혼자가 아니라 전체가 다 앓는 거랑 똑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애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본 환자 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애가 없는 경우, 정말 신혼부부. 막 떠나왔어요? 결혼한 지 1, 2년 됐는데, 저희 치료사들끼리의 생각은 이거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그분은 그러니까 과로로 인해서 뇌졸중이 오셨는데, 의식이 아예 없었어요. 뭐 식물인간 말이죠. 식물인간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나누는 분류는 좀 다르긴 한데, 식물인간까지는 아니고, 코마라고 하기도 좀 어렵고, 그 전 단계긴 한데, 어쨌든, 뭐, 사람이 와도 그 눈동자 반응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긴 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면 좀 어머니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 여자가 어리니까, 저희 또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근데 그래서 본인은?
저 남편이 그러면 그저 간호해야겠죠. 애가 없으면 신혼이면 1, 2년인데 시어머님이 보내줘야 되나요? 시어머님이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고민스럽겠다, 그죠? 고민스럽다. 내 나라도 고민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게를 했냐면은 이 척수 손상 환자분들도 경추를 다치느냐, 뭐 흉추를 다치느냐, 요추를 다치느냐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동작, 그러니까 제일 잘한 연예인이 강원래 그렇게 됐으니까 그분이 그 오토바이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상체는 다 쓸 수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 이제 레벨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경추를 손상 당하시게 되면 경추 뭐 1번, 2번, 3번 뭐 이런 밑으로 다 못 쓰잖아요. 다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경추 뭐 한 2, 3번만 다치면 횡격막의 손상도 그렇기 때문에 호흡조차도 힘들어요. 그래서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호흡 재활도 해야 돼요, 그분은. 숨을 내뱉고 폐활량 치료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계셨어요. 환자분 중에 젊으신 분인데 그분은 오토바이는 아니고 그냥 사고에 의해서 교통사고에 의해서 척수가 손상이 돼가지고 3번 정도였어요, 그분은. 그래서 이제 그분 주 치료가 누워 있다가 앉아 있을 때 그 앉아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냐. 그러니까 오늘은 5분 정도 앉아 있으면 내일은 10분 안 치고 내일은 15분 안 치고 이런 식으로 시간 늘려고 하는 거죠, 점점.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분은 이제 저희가 팀으로 같이 사회복지사도 같이 일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분이 된 이후에 사회복지사 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그 분이.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렇게 뭐 경추 손상이 됐어. 내 남편이 그렇게 됐어. 내 남자친구가 그렇게 됐어. 난 절대 못 만나. 어렸으니까. 난 절대 못 만나. 아니 뭐 사람이 좀 그래도 몸이 성해야지 사랑이 있고 뭐가 있는 거지. 그게 사랑도 1, 2년이지 그게 어떻게 지속될 수 있겠어? 라고 되게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거랑 좀 다른 느낌의 뭐가 있구나. 저렇게 극복될 수도 있구나. 그쵸. 영화 같은 얘기네요. 진짜로. 진짜로 영화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이렇게 무슨 이렇게 수필집 같은 거, 무슨 재활 그런 치료받는 환자분들만 내는 뭐 수필집 같은데 이제 글도 쓰시고 하셨는데, 글은 못 쓰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말도 크게 못 하세요.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길게도 못 하시고. 인연은 다 있나 봐요, 그런 거 보면. 그거 근데 되게 마음이 짠했어요, 정말. 제가 그분 딱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진짜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서 그분 요즘에는 입으로 이렇게 돈 무시고 화가 그림 그리고 그걸 또 배우고 계시거든요. 연습하고. 되게 의지가 강하신 분. 그게 어떻게 보면 재활의 또 한 종류이기도 하고 사회로의 복귀를 이런 식으로 그분은 뭔가 그분이 사회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집에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다른 에피소드 또 있어요? 다른 에피소드는 또 그런 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 얘기. 젊은 분들 많은데. 치료 안 하고 이제 저도 어리니까 같이 동갑이고 이러면은. 동갑 이러면. 저도 이제 맨날 치료 일하기 싫거든요. 한 타임 정도면. 그러면은. 야, 날씨도 좋은데 나가서 커피나 한잔 할래? 뭐 이러면서. 나가서 그냥,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야, 거의 없지만. 지금은 안 그러고, 예전에 철없을 때,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좀 놀고, 땡땡이 치고 몰래, 이제, 원장님 몰래. 본인에게 국한된 아주 개인적인 경험이죠? 대부분. 저만 그럴 거예요. 아무도 안 그럴 거예요. 저만 그럴 거예요. 그렇겠죠. 네. 뭐 명목상 뭐 그런 거예요. 환자의 아웃도어 게이트를 시킨다. 저희도 다 치료 명목 있어요. 네, 좋네. 그럼요. 명분이 분명하네. 그럼요. 네. 돈 계산하고 지불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스스로 가서 메뉴 골라서 그럼. 사람이 밥 먹고 싸는 것만 아니잖아. 물건도 사고 이래야 되니까. 그렇죠. 소비활동 촉진, 소비활동 연습, 뭐 어떤 그런. 알겠습니다. 힘든 거 어떤 게 있나요? 힘든 거. 일하면서 힘든 거. 제일 힘든 거는 몸이 힘든 거. 역시 몸을 많이 쓰니까. 몸이 힘든 거.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던 일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을 대해서 좋아지는 부분도 되게 많은데요.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약간 싫어지는 부분들도 사실 좀 많아요. 그러니까 지친다. 사람한테 지친다. 약간 지치는 거야. 질리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씩 치통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되게 예민해지고 하루 종일 예민해지고 되게 짜증 많이 내게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그분들은 뭐 한쪽 팔을 못 쓰고 걷지 못하고 이런 분이니까 굉장히 그런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사한테 뭐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낸다던가 뭐 비난 같은 걸 한다던가 그걸 대상이 치료사가 될 수 있다던가 그쵸. 내가 뭐 원래는 거. 뭐 더 빨리 걸을 수 있는데 네가 날 제대로 못해서 내가 빨리 못 걷고 있다 뭐 이런 식이라든지 이런 뉘앙스로 얘기할 때도 있고 뭐 보호자들끼리 뭐 내용을 이렇게 뭐 그 치료해서 다른 치료사가 치료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얘가 해서 잘 못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또 그 안이 좁으니까 또 들리고 그래서 결국은 나한테 또 들리고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저도 약간 주눅도 줄 때도 있고 그런 욕을 들면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 그런 게 좀 아무래도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저 직업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이 사람을 대하는 직업은 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특별히 심하겠네요. 아무래도 환경상. 반대로 보람되는 거는요. 역시 환자가 빨리 치료사분과 환자분들이 회복이 좋아질 때, 좀 회복이 차도가 있을 때. 월급날 보람되지 않아요? 굉장히 보람되죠. 아침 7시부터 기다려요. 월급 들어오는 건. 그렇죠. 그렇지만 역시 환자가 회복될 때 큰 보람을 느끼는 거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한 번씩 되게 크게 짠하게 올 때 있다 그러셨잖아. 그쵸. 환자가 그러니까 되게 잘 돼서 퇴원할 때. 되게 지치고 막 힘들다가도. 그리고 이제 뭔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누워있고 잘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치료를 통해서 뭔가 좀 거동도 가능하시고 이렇게 돼 그분한테 정말 다른 세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걸을 수 있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뭔가 그분이 그래도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한 1-2%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구나 그 사람한테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 진짜 좀 좋죠. 가장 보람되죠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사실은 아니라 실제로 되게 중요한 일인 게 분명해요. 이 직업 분야가 좀 많이 늘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분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참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대우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대우가? 급여적으로? 급여도 그렇고 일단 급여뿐만 아니라 이건 작업치료사에 국한돼서 말씀드리자면 1년차 치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과 제가 지금 6년차인데 6년차 치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크게 차이나지 않아요.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연차 많은 치료사들을 선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차가 점점 많아질수록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럴까요? 난 반대일 것 같은데 신입이나 연차가 많은 사람이나 급여가 크게 차이가 없다 하면 병원에서는 연차가 많은 사람을 쓰려고 하지 않을까요? 급여가 아니라 병원에 벌어들이는 수익.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병원 입장에서. 짬밥 있는 사람을 두나 없는 사람을 두나 그럼 수익, 아무래도 매출이 크게 차이가 없어. 낮은 애들을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직을 할 때 2-3년 차가 적기라는 게 그때가 이제 가장 빠릿빠릿하고 일도 좀 어느 정도 손에 있고 1년 차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직 치료가 서툴고 뭔가 이 일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정도가 가장 이제 이직을 하기도 좋고 병원에서 가장 많이 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들만에 가는 이제 구인 공고 이런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데 가면은 뭐 경력자 구합니다. 그러면 최대 5년 차, 4년 차. 많이 보면 4-5년 차고 안 그러면 2-3년 차. 제일 많이 원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6년 차인데 병원에 무슨 제가 불만이 있어도 연차가 높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좀 대신해서 제가 좀 이렇게 병원에 피력을 해야 되잖아요. 의견 같은 것들을.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소심해져 버리고. 되려 병원에 좀 밉보이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힘든데, 딴 데 옮기기도 힘든데, 그럼 좀 안 되지 않나 해서 몸살이게 되고 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뭐요? 그러면은 자기가 크게 문제 일으키지 않고, 네. 뭐 시키는 일 알아서 잘 하고 그렇게 버티면 오래 할 수는 있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저희 능력이 되면 당연히 오래 할 수 있어요. 저희도 이제 계속 일반 평사원이죠. 치료사를 쭉 하다가 팀장이 되고요, 실장이 되고 뭐 그런 경우가 그렇게 되죠. 본인은 평사원이에요? 네, 저는 평사원이에요 지금. 13명 중에 팀장이 몇 명 있어요? 1명? 이게 저희 병원에 진짜 안 좋은, 제가 저희 병원의 가장 큰 불만이긴 한데요. 저희 병원의 작업치료실에 팀장님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재활 팀으로 일한다고 했잖아요. 그 팀이 제일 크게 운동치료, 작업치료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거기서 실장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아직까지 다 아시다시피 운동치료 많이 아시잖아요. 역사도 깊고 연차 높고 나이 많은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운동치료 쪽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분명히 우린 분야가 다른데 여기 속해 있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뭐 실장님이 계시면 운동치료 팀장, 작업치료 팀장 원래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병원 입장에서 팀장이면 팀장이라고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고 이래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예전에 팀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만두시고 딴 데로 옮기시면 팀장도 팀장 자리 나면 그대로 옮기시면서 병원에서 그냥 안 구해줬죠 팀장을. 그래서 그냥 저희는 거의 그 아래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잘 안 좋죠. 그렇군요. 네, 뭐 거의 다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 요 작업치료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겠죠? 있겠죠. 작업치료과 학생들. 선배로서. 네. 아니면 몰랐는데 이거를 듣고 이거 괜찮은 직업일 것 같다. 나랑 맞을 것 같다. 고등학생도 들어요? 그럼요. 듣죠. 저희 고등학생들한테도 리뷰 달리고 메일 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같이 술 한잔 하자고. 가장들도 담배 한번 같이 피자고. 아, 진짜? 네. 그래서 마침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우리 진짜 순수했는데. 아, 순수해서 그렇게 반항했어요? 그런 분들에게 선배로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하지 마라.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잘 얘기해봐야지. 잘 얘기해봐야지. 학교에서 지금 현재 이제 작업치료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랑 임상에 나와서 일하는 거는 100% 달라요. 100% 다르기 때문에 조금 고생하고 조금 깨질 각오를 해야지 너무 안이하게 학교에서 이론적인 것만 배우고 이 직업이 편하고 고상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이걸 버티내지 못하고요. 많은 갈굼과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해서 그런 것도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연봉이 작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인턴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인턴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정말 80? 이런 식이기 때문에 타임은 똑같고. 네, 타임은 똑같고. 근데 이제 인턴들은 처음에 일이 서툴고 일을 잘 못하고 환자들한테 컴플레인도 많이 나오고 환자들 예민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많이 제가 14타임 본다면 그 친구들은 10타임. 근데 점차 늘려나가죠. 이것도 처음에 인턴 한지 한 달 다 됐을 때 얘기고 인턴 기간이 좀 길어지면 타임은 똑같은데 월급 요즘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애들이 회의감 같은 것도 많이 들고 해서 그런 좀 각오도 했으면 좋고 특히 남자들이 그거에 대한 회의감을 느껴서 얼마 못 버티고 이제 다른 일을 이직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이제 연차가 많으니까 또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거 현실이 정말 우리 더럽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각오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되게 높은 연봉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는 거 해요. 야, 너는 그 복지 쪽으로 일하는 거니까 돈보다는 사람들의 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재활을 해주고 보람을 느끼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보람이야. 심리적인 만족도 중요하지만 다음 달 카드값이 지금 얼마인데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나는 지금 연체 되겠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나도 사람인데 나도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또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이 일은 못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준비도 확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는 진짜 단단히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에서 배운 거랑 100% 달라요. 본인은 마음의 준비하고 가신 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먹은 거지. 그래서 이제 저는 첫 직장에 한서 1년 6개월 만에 뛰쳐나왔죠.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는 대우 그래도 좋지 않아요, 요즘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되려 더 안 좋은 경우가 되려 더 많아요. 근데 요양병원에는 또 근무해요? 작업치료사가? 네. 치매 환자분들 많고 요양병원에도 나이 부신 분들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뇌졸중 결국에는 많으니까. 아니면 외국계 영리법원이 들어온다고 이러면 송도 쪽에 이런데요. 만약 그런 게 실제로 들어오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저희도 좀 그런 거 기대하고 있어요. 좀 어떤 식으로든 좀 좋아지기를 분야가 이쪽 분야가 좀 커야겠죠. 근데 저희 일단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니까 이 분야가 좀 커져야 규모가 좀 커져야지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좀 곳도 많아지면은 좀 더 혜택도 많아지고 그런 거 좀 협회 있죠. 협회 있어요. 네. 근데 협회가 90년대 초반에 생겨가지고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네. 전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뭐야? 지금 약간 시니컬하게 갔으니까 네. 조언도
그러니까 진짜 이게 돈 상관없이 네. 아주 어린 친구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나름대로 길이 있는 거고 그쵸. 또 뭐 아까는 시쳇말로 몸 쓰는 일이라고 했는데 네. 사실 제가 듣기에는 그 몸 쓰임이 네. 상당히 중요한 일 같거든요. 이 작업치료사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그런 뭐 복지 쪽이나 하여튼 의료 쪽이나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 좀 더 긍정적인 면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네. 진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나도. 근데 저도 이제 지금 한 6년째 일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뭐 실탑 입다하면서,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확실히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이유라고 해야 되나? 내가 조금 아무튼 그거에 내 존재의 필요성, 내 일의 필요성 그런 거에 좀 강하게 오는 게 확실히 있어요. 그렇구나. 내 존재 중요성. 내가 분명히 뭔가 상당히 중요한 일을 보람찬 일을 하고 있다. 있구나.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 안에서. 그런데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저렇게 되면 결혼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치료는 해줄 거예요. 치료는. 아니, 치료는 하되 시어머니가 나를 말려주길 바란다. 시어머니가 나를 보내주길 원할 것이다. 아니 남편이면은 해야지. 치료해야지. 남편이지만 얼마 안 됐으면 아니야. 시어머니가 보내줘야 정말 좋은 어머니다. 그렇지. 이거죠. 아니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나중에 이게 젊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오는 횟수가 점점 주는 거예요. 그게 주니까 시어머니가 간병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거에 대해서 또 시어머니 나름대로 섭섭한 거야. 며느리가 자주 하죠. 원래 일주일에 맨날 퇴근하고 왔었는데 이제 힘들다고 한 이틀에 한 번씩 오더니 이제 주말에만 오더니 요즘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오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섭섭한 시어머니도 섭섭하고 며느리도 지치고. 그러니까 심청이님은 만약에 그런 일이 당하면 매일 가서 간호를 하겠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날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거죠. 이 얘기 잘못한 거 같아.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심청이님이 얘기하시는 거 쭉 들으시면서 잠만보님은 네. 뭐 예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다. 또는 이런 게 궁금하다. 친구야. 이런 거 없어요? 전 처음 알았어요. 친구랑 20년 친구인가? 20년 동안 알았는데 직업에 대해서도 이번에 안 게 거의 뭐 처음이고 이름만 저도 알았지. 구체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구나.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이 되게 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잠깐 하고 쉬고 다른 데 이직하기도 쉽고 그러면 좀 이렇게 벌어서 좀 놀고 딴 데 병원 가서 또 하고 근데 또 들어보니까 또 연차가 높을수록 또 그것도 어렵다고 하고 저도 전문님한테 질문이 있어요. 왜요? 오늘 여기 와서 드신 것 중에 뭐가 가장 맛있었나요? 참붕어빵?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굉장히 생소했던 작업치료사 얘기 많이 해주셔서 충분히 많이 이해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잡수다 오셔가지고 잡수다 끌려오셔가지고 심청이님은 본인 지금 얘기 듣고 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녹음하신 소감? 아쉬움이 크시죠? 제가 사실 좀 끝났는데요. 저 무슨 얘기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홍보하면 좀 말도 빨라지고 막 이런 편이어서 사실 뭐 얘기 좀 두서없이 한 것 같아가지고 혹시 내가 또 얘기 잘못해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는 작업치료사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까. 사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약간 남편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소녀 심청이신데. 그 심청이가 아니면 얘 때문에 끌려오는 심청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래가지고 오늘 잘했나? 그래도 이렇게 한 번도 누구한테 진작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가족들한테도 제 직업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죠? 구체적으로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가족들이 그냥 뭐 병원 잘 왔다 갔다 월급 받나 보다. 그리고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저기 어렸을 땐 그렇게 반항하고 그러더니 맘 먹고 잘 회사 다니는구나. 그래서 엄마 신통방통하다 네가 뭐라도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제가 사실 되게 게을렀거든요. 되게 게으른 편이거든요. 근데 뭐 네가 출근도 하고 퇴근도 하고 신통방통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저희 집에서는 제가 이제 칼퇴근하고 막 이러니까 일이 되게 편한 줄 알고 맨날 가족들이 아니 칼퇴근이라는 게
퇴근은 칼같이 하는데 네. 집에도 칼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딴 데로 가시는 거예요? 집에는 이제 안 들어가. 집에는 안 들어가는데 그냥 병원에서 나오는 게 칼이라는 거지. 병원에서 이제 칼같이 나오는 걸 아니까 이제 가족들이 이제 이게 좀 비교 대상이 저희 오빠는 이제 뭐 맨날 새벽 3시까지 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엄마가 그래서 되게 편하게 일하는 줄 알고 제 직업의 고충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조금 말할 데가 없어서 외로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정말 같은 치료사들끼리 아니면은 이런 얘기 안 하고 몰라요. 이렇게 일일이 다 얘기하는 누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정말 같은 치료사들 아니고 그리고 같은 치료사들의 고충 같은 것도 정말 친한 치료사들 외에는 잘 얘기 안 하고 싫어해요. 싫어해요. 얘기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또 치료 얘기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일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가 내면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잘 안 하는 거지. 외적인 일은 얘기하는 정말 친하지 않은 이상, 한마디로 내 고민 같은 거 친한 친구 외한테밖에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일적인 정말 그 심도 깊은 고민,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연차가 쌓이니까 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옛날에 1, 2년차 때는 위에 연차 좀 많은 선생님들한테 막 하소연할 수 있었는데 제가 연차가 6년차다 보니까 제가 2, 3년차 애들을 붙잡아 놓고 하소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할 때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제 얘기를. 뭐 20년지기 친구도 몰랐다니까. 알겠어요. 얘랑 딴 얘기하니까 만나서 야한 얘기밖에 안 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못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시작인가? 우리 남자 얘기밖에 안 하니까 만나서. 야한 남자 이야기. 야한 남자 이야기. 남자 야한 이야기. 남자에 대한 야한 이야기.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나중에 같이 한번 해요. 남자 야한 얘기 좋아하신다고요? 여자 야한 얘기 아니고? 다 좋아요. 저 게이 아니에요. 다 좋아요. 야한 얘기는 좀 들어서. 그래서 얘기할 때가 또 딱히 없으니까. 야한 이야기를. 그것도 이제 얘한테밖에 못하니까 만무한테밖에. 근데 그래서 속 시원하다. 근데 막 되게 시원하지도 않네요. 근데 뭔가 하긴 했는데 뭔가 좀 응어린 풀어낸 듯 했는데 그렇군요. 응어리는 아직 뭐 그냥 내가 보기엔 한 5분의 1 정도도 못 꺼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작업실의 개요 같은 거.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더 해봐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하고 싶으면 근데 딱히 분풀이를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 지금 생각해봐요. 내가 잠깐만 소감 들을 테니까 그동안 더 만약 그 지나간 어떤 부분이든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요. 뭔데 소감? 나 아까 얘기한 게 소감 아니야? 자, 잠만보님은 녹음한 소감? 저요? 네. 와서 되게 인사하고 마무리하고 그쵸. 2번 끼어드시는데. 첫인사 끝인사하네. 네네네. 재밌고 말 많이 하게 될 줄 알았는데 경청을 많이 하게 되네요. 친구의 몰랐던 그런 생활에 대해서. 스튜디오스 편하고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도 그랬어요. 우리 평소에 둘이서 진지한 얘기 왜냐면은 그때도 되게 신기해하고. 제 직업에 대해서 얘기해도 얘도 잘 모르고 안 궁금해하고 서로 안 궁금해하고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만나서 안 하니까 친할수록 안 물어봐요. 네. 얘기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진지한 얘기 안 해요. 저희 만나서. 야한 얘기. 우리 그냥 야한 얘기. 한없이 가벼운 얘기. 남욕. 친구들. 남욕. 남 걱정. 남 걱정. 걱정하다 욕. 걔는 그래서 그래 이러면서. 최근 근황 토크. 상대가 아니 다른 우리가 모르는 게 둘 얘기 아니라 딴 사람의 주변 근황 사람의 그 근황 토크. 별다방 이런 데 앉아가지고. 어째 이제 그런 데 앉아서 네. 3시간씩 불의를 털지. 잘 알겠습니다. 불이. 난 정의 불이 이건 줄 알았더니 새 불이. 진짜 불이를 턴다길래. 맞다. 뭐지? 이거 학생들. 이제 우리 세대랑 다른 거야. 이빨 깐다 그러는. 야, 이빨 까는 거 너무 상스러워 보이잖아. 교양 없어. 교양이냐, 씨. 불이 터너도 교양있어 보이지 않니? 뭐. 더럽게 교양 있어 보이네. 뭐. 이거 뭐지? 아까 학생들한테 마음 같은 얘기잖아요. 저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요. 네, 괜찮아. 그럼 질문 다시 던질까? 아니, 그냥. 추가해서? 네, 극단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해도 돼요. 진짜 이렇게 마음가짐 했잖아요. 딱 반편적으로 저 1년차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치료를 끝나고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딱 들어서 밥을 먹는데 제가 손에 힘이 풀려가지고 수저를 놓쳤어요. 밥을 먹다가. 힘을 하루 종일 너무 많이 진을 빼가지고 병원에서. 그런 마음가짐. 무슨 마음가짐이야? 뭐지? 이건 뭐지? 우리 지금 약 올리는 건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진을 다 빼고 일을 한다고. 일을 할 때. 그 정도다. 그러니까 되게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약간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약간 이쪽에서 일하다 보면 약간 기도도 약간 세지는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원래 근데 원래 어떤 일이든 사람 많이 상대하는 일은 기 세지게 돼 있어요.
그쪽뿐만 아니라. 근데 거기는 상대들이 되게 극도로 이제 뭐 불편한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하겠죠. 그런 게 있겠죠. 자,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해는 됐어요. 네, 이해는 많이 됐는데. 이해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아니야. 분명히 작업치료사라 지금 있구나 있기는. 척척하니. 왜요?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있어 기센 여자 이렇게. 저 다 100% 이해했는데. 남편은 뭐 시어머니가 버리지 않는 여자 이러는 거예요. 작업치료사는 효녀라는 걸 알았어요. 남편을 버리지 않는 여자. 아닌데 이런 게. 알겠습니다. 못한 얘기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니에요. 성우 목소리로 입혀서 할게요. 싫어요. 됐어요. 우리 앞편에 출연하신. 됐어. 이래도 앞편에 출연하신 성우 리보님한테 부탁해요. 그래요, 괜찮아요. 자, 알겠습니다. 잡수다 25번째 이야기 작업치료사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심청희님, 추가로 잡수다스럽게 까주실 내용은 있으신가요? 그런 거지 이제 평가 같은 거 하면 원래는 법으로는 의사가 평가해야 되는데 누구 작업치료사를? 아니 환자 평가. 환자 평가는 의사가 하게 돼 있어요? 환자 평가는 이제 의사가 하게 돼 있어요. 의사가 바쁘잖아, 귀찮고 의사잖아. 골프도 쳐야 되고. 바쁘잖아. 점심에 라면도 끓여 먹어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완전 집에 라면 먹더라고. 아무튼 근데 우리가 해. 환자 평가를. 환자 평가를 우리가 해. 근데 어느 병원이나 다 우리가 해요. 다시 치료사들이 해요. 어느 병원이나. 원래는 의사가 하게 돼 있는데. 한 번도 의사가 했다는 병원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요. 의사들이 혹시 그걸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건 아닐까요? 몰라요. 그 공문이 오는데. 공문이 오는데.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실사 뜨고 심사 뜨면 이것 때문에. 어디 가나? 그랬는데. 먹고 내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이게 수기로 우리가 쓰면은 의사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워드 파일, 한국 파일로 평가 도구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인쇄까지 해다가 갖다가 드리면 의사가 이제 사인 딱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는 뭐 환자가 좋아지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 회신 돌지 알지 얼굴 보니까. 뭐 이거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 이러고 얘기해. 근데 이거는 어느 한 병원의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하나의 생활 같은 거예요. 그냥 당연히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치료사가 평가를 해야 됐었어요. 제가 1년차 때까지 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중간에. 바뀌었는데도 그 시스템이 계속 오고 있는 거죠. 원래는 치료사가 평가해야 되는 거였고. 치료사가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의사가 하도록 바뀌었고. 왜냐면 치료라는 것, 평가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치료를 하는 데서 척도 같은 거잖아요. 수치상으로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 그런데 이제 의사가 이제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환자들 등급 장애 등급, 뭐 이런 거에 또 되게 좀 예민한 부분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대로 의사가 하게 되어 있죠. 당연히. 장애 등급을 매기는다. 장애 등급을 매길 때 그 환자의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서류 중에 그 평가들이 들어가요. 2급을 3급으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고, 3급을 2급으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장애 등급. 그러니까 자기 상태에 따른. 선평가 후등급이죠. 저희 평가지가 들어가면 이제 심사해가지고 그 환자한테 등급을 내려주죠. 당신의 상태는 요러니까 등급이 뭐 3등급이다, 4등급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환자도 그걸 알아? 환자들은 모르지. 당연히 의사들이 하는 줄 아는 거지. 아니 환자들은 이게 당연히 치료사들이 하는 줄 알죠. 치료사들이 앉혀놓고 그러니까 평가 중에 인터뷰에서 치료한. 그러니까 원래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인데 환자들은 모르지. 모르는구나. 이게 또 중간에 바뀌고 이랬으니까 이게 아마 내가 1년차 때는 안 이랬는데 한 2, 3년 차 이럴 때 바뀌었으니까 법이 한번 자주 바뀌어. 그러니까 엄청난 큰 사건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계속 해왔던 일이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누가 의사가 해야지 네가 해. 우리 이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면서 우리가 잔업이 많아지죠.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의사가 한 것처럼 해야 되니까. 의사가 한 거니까, 우리가 실제로 환자한테 평가도 해야 되고, 뭐 입력도 시켜줘야 되고, 뭐 갖다 주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한마디로 뭐 보험 수가를 받아먹고, 의료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이 환자가 치료했는데 맨날 환자가 똑같아. 그러면 보험공단에서 안 준단 말이에요. 돈을. 진도가 없으면?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그러니까 처음 발병일로부터 자르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6개월이 가장 좋아진 시기라고. 경과가 어떠냐. 경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2년 넘고 이 사람이 10년 돼서 다친 지 그럼 치료를 해도 별 차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쪽 그 공단 같은 데서는. 이제 그게 가장 이제 보여주시는 게 이 환자가 뭐 1월에 평가하고 2월에 평가하고 3월에 평가했을 때 점수가 어느 정도 향상됐냐, 어느 항목에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의사들이 하라고 이제 한 건데. 그러니까 적당히 조작도 들어가겠네요. 당연히 조작이 들어가죠. 네. 아, 그래요? 당연히 조작이. 아니, 이거는 진도가 있게끔 보이게끔. 이거는 어떤 무슨 전기를 꼽아놓고 그거에 수치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되게 좀 주관적일 수도 있잖아요. 이 환자가 뭐 컵을 짚고 물을 마시는 동작을 하는데 뭐 아무 도움이 필요 없고 혼자서 잘해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 사람 보기에는 다른 치료사 보기에는 아니야. 혼자 하면 좀 위험한 것 같아. 그래도 누가 지켜보기는 해야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3급까지는 좀 혜택이 있어요. 장애 등급이. 근데 4, 5급은 말이 장애 등급이지. 특별한 혜택이 거의 혜택이 없어요. 가스차 사는 거 말고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도 좀 부탁하는 점수를 낮춰달라고. 그래서 환자분들도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 치료한 것뿐만 아니라 뭐 의사의 소견서 이런 것들 들어가서 내가 잘못 써주면 이게 또 많아지면 의사도 면허 정지되고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환자들도 그래서 그걸 아니까 처음부터 우리한테도 소개를 하고 뭐 원래 잘 걸어다닐 사람인데 못 걸어 휠체어 타고 들어와서 우리가 물어봐도 못 알아듣는 척하고 대답도 안 하고. 거의 없겠지만 아주 극소수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제 설마. 아니 많아요 그런 경우가? 나 진짜로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 많아요. 등급 받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지 등급 받으려면 걸어가면 안 된다고. 선생님 물어봐도 대답하면 안 된다고. 뭐 물어봐도 헛소리 해야 된다고. 그런 경우도 많고. 요양 등급 받을 때도 똑같아요. 이건 번외 얘기인데. 네. 요양 등급요? 예, 요양 등급 그 장기 요양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공단에서 하는 그 노인들 요양 등급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받을 때도 똑같습니다. 비리 온상이고. 똑같아요. 저 그거 다 알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사인이 들어가는 용지 있잖아요. 거기는 온갖 비리들이 다 있어요. 일반 컨트랙트든 뭐 그냥 등급을 매긴다든 평가가 들어가든 거기 사인이 매겨지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특히 우려 쪽도 정말 들어가는 많고. 용 평가가 따로 있고요. 저희가 진짜로 알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는 평가가 약간 따로 있어? 따로, 그러니까 평가치는 똑같은데 약간 나뉘죠. 그 용도로 쓴다고 한데 이러면은 왜냐면 또 제가 얼마 전에 제 환자분이었는데 뭐 와서 치료를 하면은 이제 달달이 평가가 나와요. 그럼 평가를 했어요. 그냥 뭐 등급한 줄 모르고 그냥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 서류가 등급을 봤는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환자분이 운전도 하시고 뭐 개인 사업체도 하시고 이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좀 불편하긴 하신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그게 들어가는 바람에 등급을 4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되게 곤란한 상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왜 자기 점수를 이렇게 잘 줘버렸냐. 자기를 낮춰줬었어야지. 네가 나 앞으로 사는데 기껏 나 한 1년 동안 치료해줬더니 내가 기껏 나 사는데 내가 등급 4급 받아가지고 너 때문에 혜택도 못 받고 이러면 네가 책임질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평가했는데 막 욕먹고 환자가 컴플레인 하면은 실장님도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고 뭐 연차인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좀 해주지, 뭐 이제 좀 낮춰주지 뭐 이렇게 하고 의사 완전 제대로 받는 사람이 거의 없겠네. 제가 이 얘기 들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데 우리 집 얘기예요. 저희 막내 누님이 지금 아파요. 불치병인데 그건 나을 수가 없는 병이고 근데 이제 그게 증상이 뭐냐면 루푸스라는 병인데 예전에 그 행복 전도사라고 하시던 분이 자살했잖아요. 남편하고. 그분이 그 병으로 자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이 한꺼번에 오니까 못 참겠다. 항상 행복해라, 긍정적으로 살아라고 전파를 하시던 분이 못 참아서 자살을 했던 병인데 저희 누나가 그걸 앓은 지가 꽤 돼요. 근데 그게 저희 누나가 그래서 지금도 중환자실하고 일반 병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가 바빠서 못 가고 있는데 집에를. 근데 최근에 항암 치료를 받아요. 암이 아닌데. 왜 그러냐면 뇌 쪽으로 증상이 와서 이제 콜레스테롤 관련한 약물이 많이 주입이 되다 보니까 암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몸이 과도하게 그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또 집중적으로 그 루푸스라는 병이 알레르기랑 비슷한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거에 다 민감해지는 거예요. 쓸데없이 막 그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다 와요. 증상이. 그러니까 근데 뇌로 와서 지금 심각한 건데 지금은 이제 식구들 얼굴도 못 알아보거든요. 말도 못 하고. 근데 뭐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항암
치료를 받아요. 암도 아닌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도 못하고 사람 구분도 못하고 이러는데 근데 요양 등급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더니 제가 지금 이 소리를 왜 하냐면 그 공단에 앉아 계신 분들이나 책상머리에 앉아서 펜대 굴리는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법이 그렇대요. 요양 등급을 받으려면 자택이 있어야 된대요. 자택? 왜? 네, 그 검사가 나올 때 검사를 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할 때 그 사람이 집에 있어야 된다고? 집에 있어야 되는데 환자가. 그럼 말도 왜? 안 되는. 그럼 죽으라는 소리야? 그 등급 받으려고? 그래서 왜 하려고 했냐면 뭐 돈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간병인을 쓸 수가 있어요. 맞아. 그 등급을 맞으면 간병비가 아니라 이제 그걸로 보조를 해주니까 간병인을 두고 뭐 대소변 이런 것도 식구들이 다 받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조카도 어리고 학교 다녀야 되고 매형이 해요. 뭐 어떻게 할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식구들이 다른 이제 가족들이 해주고 있는데 다 가족 있고 생계가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그걸 들라고 봤더니 그거를 그 평가를 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하려면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저희 지금 누나가 대전 쪽에 있는데 원래 서울로 옮기려고 하다가 제가 아는 병원이 있어서 큰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는데도 몇 달 전인데 그게 갑자기 뇌 쪽으로 와가지고 위중해서 못 옮겼어요. 그 병원에서 응급 의사를 실어주고 다 지원해주는데 호송시에 서울까지 옮길 때 이상이 일어났을 땐 절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에 서명을 하고 한 번 옮겨주겠다. 근데 받는 병원 쪽에서도 너무 위험하다, 옮기지 마라. 그래서 그쪽 교수님들끼리 또 이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들이라 또 친분이 있어서 서로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못 옮겼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 간병인을 위해서 옮겼어요. 집으로. 나온다는 시간에 맞춰서. 생쇼를 해가지고. 진짜로요? 네. 근데 네. 보더니 한다는 소리가 어쨌든 이때까지 뭐 집에 있으셨고 이래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했기 때문에 아마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 지랄 하는 거예요. 누가요? 검사하는 심사하는 그쪽에서 왜 그러지? 법률이 그렇다 이 지랄이에요. 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 진짜 이 펜대 굴리는 새끼들은 세상 편하게 산다. 지금 조작하는 얘기 나왔잖아요. 대가리 잘 쓰고 멀쩡한 사람이 조금 더 잔머리 굴려서 시스템을 알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많은데 정말 위급한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나태한 의사나 그 시스템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로 인해서 못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되게 화가 치미는데 듣는데도 화난다. 이런 거는 좀 이 방송을 혹시 그 관련된 쪽 분들이 들으신다면 정신 차리고 진짜 혜택 받을 수 있는 분한테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라도 고쳐주세요. 저희는 못 받을 것 같은데 거의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왜 이유가 뭐래요? 자택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렇대요 법이.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태를 확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뭐 의료 혜택을 받고 이러면 등급 자체를 못 받을 수 있다 이거래요. 나도 이건 처음 알았다. 좀 들어서는 이해가 좀 저도 납득이 안 되네요. 좀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우리한테로 좀 답변 좀 해주시던가. 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요양 등급과 관련하여 척척 박사께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잡수다로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잡수다 25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이런 애매한 아까 했는데.